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하는 이윤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자동차 구조 원리 만점 대장정 300제 문제집 출간하면서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학습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책 소개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또 찍을 거예요. 관련된 수업 영상을 찍어서 이제 어디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 구성은 총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합격생 비밀 노트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 중에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노트 정리를 굉장히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를 위해서 좀 쓰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노트를 이제 주시길래 잘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 필기를 하신 거죠. 필기했던 내용을 인쇄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좀 중요하다, 덜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필기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색깔 볼펜을 써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표현도 해놨고요. 그리고 실제 형광펜을 또 써가지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 내용들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내용을 굉장히 좀 잘 추격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잘 골라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챕터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이제 동영상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챕터별로 이제 또 제가 실제 요약 강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 강의 해놓은 인강을 보시면서도 한 번 더 또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아무나 쉽게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구성한 것은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과거에 이제 9년치 기출문제 한 900문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꺼번에 다 학습하시는 것보다 단원별로 좀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학습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왜? 너무 방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학습하고 문제 풀고 학습하고 문제 풀면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좀 중요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에는 그리고 요약집에는 없는 내용인데 문제가 나왔네. 이거는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또 출제가 되지 않았다든지 딱 한 번만 출제가 됐던 문제들은 이거는 만점 방지용으로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된 문제구나라고 금방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가볍게 넘기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막 잡고 있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나는 좀 기본기가 아직 좀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로 먼저 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또 계산 문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범위는 좀 여러 가지 범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만 실제 자주 출제되는 계산 문제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일부. 그러면은 그 자주 출제됐던 계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들 위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가겠다라고 해서 범위를 확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 단원별 기출 문제에서 좀 부족하고 좀 더 보완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300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풀고 나서 이제 답 체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설을 보시면 실제 제가 강의할 때처럼 좀 상세하게 해설을 좀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짧은 해설과는 좀 다르게 관련된 다른 좀 지식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끌어들어와서 이렇게 내용을 확장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렸으니까 요거 푸시면서 좀 다지시는, 전체적인 범위를 다지면서 개념도 좀 다지는 그런 시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글로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조금 영상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 또 역시 마찬가지 QR코드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은 관련 또 영상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또 한 번 더 보시면서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또 구성을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3단계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학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테스트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레벨에 올라와 있는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12회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다가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뭐 내가 얼마 정도 성취도가 됐는지 궁금하다 하실 때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치실 때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10문제잖아요. 자동차 구조 원리가 10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뭐 일반적으로 10문제니까 한 6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 가지고 요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자동차 구조 원리, 도로교통법규 이렇게 한 과목으로 묶여가지고 20문제잖아요. 그 외에 또 뭐 사회 과목을 치는 데는 또 사회 과목 들어가서 또 20문제. 아니면 뭐 국어, 뭐 한국사 들어가는데도 뭐 20문제, 20문제 해가지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지문 길이라든지 뭐 선지 길이가 가장 짧은 게 자동차 구조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기 가장 좋은 파트, 과목이 뭐다? 자동차 구조 원리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하는 연습을 여기서 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 나머지 과목에 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의고사 치실 때는 뭐가는 빠졌다?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한 6분 정도가 최적이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쳤어. 근데 이제 성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적이 나왔을 때 평균 60점 이하, 6개가 좀 잘 안 맞아, 6개 밑으로 좀 맞아, 이런 분들은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단원별 규칙 문제에서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로만 그 문제들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개념 정리 확실하게 좀 먼저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규칙 문제 풀면서 자주 출제되었던 그 문제들만 잘 마스터해도 충분히 6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6개 이하, 뭐 이렇게 60점이 채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거 욕심내지 마시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0점에서 70점에서 한 80점, 7, 80점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하나 혹은 2개, 뭐 혹은 뭐 3개, 많이 틀리면 3개, 뭐 요 정도까지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됐다가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좀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들 풀면서 기본서의 내용 혹은 뭐 핵심 요약집의 내용 이런 것들 조금 더 확장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단 이 내용을 확장을 하더라도 기본 문제, 즉 6개 정도 맞출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자주 복습을 해주면서 내용을 좀 확장을 해 나가는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쳐서 점수별로 내가 어느 정도 포커스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4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맨 마지막 한 단계 남은 거는 문제에 이제 이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인지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구분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분하실 수 있게끔 제가 300제 문제도 그렇고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 제가 실제 실강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쳤던 데이터를 전부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률 몇 %인지, 그리고 이 정답률의 응시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이제 선지마다 몇 명이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이게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구나. 그러면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쉬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좀 가볍게 좀 보는 식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60점 밑에야, 60점 부터 이제 이하야, 이런 분들은 굳이 변별력 있는 문제를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아니면 중하 이런 문제를 위주로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난이도를 보실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좀 무난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300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학습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필기시험 열심히 하셔가지고 필기시험 합격하시게 되면은 메일을 주셔요. 저한테 메일 주시면 김진환 원장님하고 저하고 면접과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제가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합격하셔서 그 면접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영광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험 기간 정말 열심히 정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